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2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1차 경선 결과가 오늘 저녁 7시에 발표가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 한참 진행 중이죠. 과연 누가 4명 안에 포함될 것이냐. 이거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큰 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그거지만, 물론 나머지 변수도 있죠. 그러나 이게 가장 큰 변수로서 이 지지율을 좌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탄핵 반대파 또 많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나경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이철우 경북지사까지. 그리고 탄핵 찬성파, 그러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의원, 이렇게 두 사람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 사람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그건 바로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이 세 사람은 확정이 됐고, 4위 싸움이다. 4위는 나경원이냐 안철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1차 여론조사는 지금 진행 중인 게 100% 국민 여론조사. 다만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사람들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민주당이 아니고 지금 민주당 등 친민주당 계열, 진보당 이런 데 다 포함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심, 국민의힘 지지층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탄핵 반대파는 당심, 국민의힘 지지층에는 매우 강하지만 민심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약하다. 대략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탄핵 반대는 대략 한 40%가 조금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그 다음에 탄핵 찬성이 대략 한 60% 정도, 아니면 조금 안 되는 이 정도 수준이고요. 이걸 국민의힘 지지층과 플러스 무당층으로 합산, 무당층에서는 또 탄핵 찬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걸 합치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탄핵 반대, 요게 이제 한 5%포인트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45, 요 정도.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탄핵 반대파 후보들이 나눠갖고, 탄핵 찬성파 후보들이 탄핵 찬성하는 그걸 가지고 나눠갖고, 요런 구도로 전개가 될 것이다. 이거는 그냥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개인적인 호불호, 이런 거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판을 이해하는 데는 가장 큰 변수를 동원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춘다는 의미가 아니고 판을 읽는 도움이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왜 4위가 1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우선 나경원 의원이 4등을 한다고 쳐보죠.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의원이 4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 5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등은 2차 경선에 못 나가는 거고요. 4등은 2차 경선에 나가는 빅4에 속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나경원 의원이 4등을 했다는 얘기는 안철수 의원이 5등이 됐다는 얘기고, 그거는 곧 탄핵 찬성 세력이 한동훈 후보한테 몰렸다는 뜻이 되고, 그럼 탄핵 반대 세력은 나경원 의원한테 일부 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탄핵 반대 세력이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이렇게 나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탄핵 반대에서 가장 강력하게 그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김문수 전 장관입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죠. 나경원 의원이 일부를 허물어 갔으니까. 그렇게 되면 탄핵 찬성 세력은 한동훈 전 대표한테 몰표를 줬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5등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1차 여론조사에서 아마 발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한동훈 전 대표가 1위를 한다는 얘기다. 나경원이 4등이 된다는 얘기는 한동훈이 1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2차 경선으로
넘어가죠. 넘어가게 되면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 찬성 세력으로 유일하게 남는 거고, 탄핵 반대 세력인 3사람의 후보에 의해서 협공을 받게 되죠. 집중 견제를 받게 됩니다. 이게 피해를 입을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부각될 것이냐. 저는 피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의 선명성이 부각된다. 왜? 4명을 상대로 한 그 여론조사에서는요, 당심 50, 민심 50입니다. 당심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부각되면 손해를 보겠죠. 그러나 민심에서는 혼자, 탄핵 찬성 세력은 혼자거든요. 부각되면 될수록 민심에서 표를 더 많이 모아온다. 그러니까 당심에서 잃는 표와, 근데 어차피 잃을 건 전 다 잃었다고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뭐 탄핵에 찬성했다는 거 모르는 그 국민의힘 지지층은 없을 테니까 잃을 건 다 잃었다고 보지만, 어쨌든 여기서 잃을 표와 민심에서 추가로 확보할 표, 저는 이것도 뭐 거의 다 확보했다고 보지만, 어쨌든 그게 어떤 게 더 높으냐에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가 순위가 결정된다. 그래서 4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경선으로 넘어가면 2명을 뽑습니다. 1차 경선에서 4명 중에 누군가가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봅니다. 과반 차지하면 그냥 끝나버리죠. 근데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2명을 뽑는 경선으로 가는데, 이때는 나경원 표를 흡수하는 쪽이 유리해진다. 근데 이미 김문수 전 장관은 나경원 의원과 햄버거 회동 뭐 이런 걸 했었죠. 그러니까 아마 둘이 그 뭔가 묵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는 뭐 완전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에 2차에 가서는 나경원 의원이 뭐 김문수 후보를 돕는다, 뭐 이렇게 묵계가 돼 있을 가능성이 꽤 높죠. 그렇게 되면 홍준표 전 시장보다는 김문수 전 장관 쪽이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 일종의 합종연행 게임에서 김문수 전 장관이 3차 경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유리하다. 그러면 김문수 전 장관이 1위를 할 가능성이 있고, 2위는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전 시장이 2위 싸움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고요. 최종 1위는 민심에서 앞서는 탄핵 찬성파, 당심에서 앞서는 탄핵 반대파, 민심에서 앞서는 탄핵 찬성파는 한동훈 전 대표, 당심에서 앞서는 탄핵 반대파는 김문수 전 장관과 홍준표 전 시장. 요렇게 대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김문수냐 홍준표냐, 이쪽에서 1명 탄핵 반대파에서, 이쪽은 탄핵 찬성파에서는 한동훈, 이렇게 최종 2인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최종 1위는 누구냐? 글쎄, 뭐 당심과 민심 지금 서로 다르죠. 2021년에 당심에서 이긴 사람이 윤석열 후보고요, 민심에서 이긴 사람이 홍준표 후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죠. 아마 요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아마도 당심에서 압도적 표를 차지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김문수, 홍준표 둘 중에 하나, 이 사람이 최종 승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한동훈 전 대표는 민심에서 앞서고 지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요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측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현 단계에서는 높아 보인다. 이런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이 4등을 했을 경우, 이제 안철수 의원이 4등을 했을 경우로 한번 보시죠. 경우의 수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 얘기는 곧 탄핵 찬성 세력이 한동훈과 안철수로 나뉘었다는 걸 의미하게 되죠. 그럼 상대적인 피해는 한동훈 전 대표가 받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1차에는 탄핵 반대 세력이 1차에 1등을 할 가능성. 이거는 아마도 김문수 전 장관이 1등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이것도 결국은 4위가 1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차 경선에 나서 4명이 남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탄핵 찬반 구도가 2대2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2명을 뽑는 경선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의 표를 다 흡수하겠죠. 어차피 탄핵 찬성이니까. 이렇게 흡수하게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류,
이쪽과 별개 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심에서 유리한 입장. 그래서 어찌 보면 탄핵 찬성 세력의 파이 자체가 커질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홍준표 이 두 사람은 치열한 탄핵 반대표를 흡수하게 돼. 당심을 흡수하는 경쟁 벌이게 될 것이다. 그 중에 누가 될 것인가? 그거 제가 조금 유보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좀 애매하다고. 저는 김문수 전 장관이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뒤바뀔 수도 있다. 그거는 앞으로 시간이 일주일 이상 남아있습니다. 열흘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열흘 남아있는 동안에 판도가 뒤바뀌고 2차 경선을 진행하는 토론회 몇 번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더욱더 치열하게 탄핵 찬반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또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 왜? 이 순위라는 거는 정말 지지율 몇 %포인트 차이입니다. 김문수, 홍준표. 토론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훨씬 낫더라. 이런 평가가 일반 국민이나 아니면 당원들 사이에, 무당층 사이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안철수 의원이 4등을 하는 구도에서는 1위 싸움이 치열해진다. 나경원 의원이 4등을 하는 구도에서는 2위 싸움이 치열해지는데 여기서는 1위 싸움이 치열해진다. 1위 싸움이 김문수냐 홍준표냐 이런 거고요.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탄핵 반대파 두 사람이 1, 2위 이렇게 해서 최종 경선에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고 결국은 탄핵 찬성파를 등에 업은 한동훈 전 대표, 그 다음에 탄핵 반대파를 등에 업은 김문수나 홍준표 요 두 사람이 맞붙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분열을 걱정하는 사람들 상당히 있는데 글쎄요 분열까지 가겠습니까? 결국은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재명만 아니면 누구라도 찍겠다. 이런 심정이기 때문에 그게 한동훈이냐 김문수냐 또는 홍준표냐 누구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다만 이 영향은 받을 수 있겠죠. 아직 한동훈 전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를 선언했을 경우의 단일화 이 부분에 가서 일반론 외에 구체적으로 의지를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한 의지를 표명한 사람은 김문수 전 장관이고요. 홍준표 전 시장은 초반에 의지를 표명하지 않다가 요즘에는 원론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문수 전 장관이 1위가 된다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다면 한덕수 대통령이 나올 경우 지금 아직 결정을 안 했다고 하니까 not yet 이라고 하니까 나올 경우에는 단일화 시도가 급진전할 거고 홍준표 전 시장은 조금 애매해질 거고 한동훈 전 대표는 안 하려고 하고 압박을 어마어마하게 가하는 일이 그건 이제 지지층이 압박을 가하겠죠.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고요. 결국은 탄핵 반대가 강한 당심, 탄핵 찬성이 강한 민심 여기에서 어느 쪽 표를 더 모으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그 단초가 바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4위가 누구냐가 첫 출발점이 된다. 이런 거죠. 물론 제가 아까 전제를 말씀드렸지만 탄핵 찬반이라는 변수만 가지고서 이 모든 후보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경선판을 바라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